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아주 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한 도록에서도 보기 힘든,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보려고 하면은 예술에 쫓아오지 않는 한 볼 수가 없는, 그리고 보면은 한동안 이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귀한 나무 한 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나무냐? 바로 이 나무예요. 자, 눈썰미 좋으신 분들 또는 이 TV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크니까 이 나무 금방 무슨 나무인지 눈치를 채셨겠죠. 그리고 뭐 저렇게 저런 나무도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고, 에이, 저 또 소나무 갖고 왔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는 분이고, 제대로 이제 나무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우와 하고 해야 정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이렇게 놀래시라고 강요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나무예요. 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고급수를 선호하시는 그런 나무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이 나무를 보고 욕심은 너무 나는데 좀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나무를 구하시겠다고 돌아다니시다가, 그것도 국내가 아니고 일본으로요.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그러나 좀 초라한 그런 나무를 사오셨다는 전설이 전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는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잎뽑기 작업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잎뽑기 작업을 제가 대부분 나무들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나무를 잎뽑기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선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분재책에서는 금송은 단엽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송은 단엽을 하면은 안 된다. 자, 그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지금부터 증명을 해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일반적인 관리로서는 안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전부 우리가 예술표 액비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 예술표 액비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는지를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참고로 마이카 분이고요. 고급 분은 여기에 맞는 분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마이카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얇은 보니까 한 5cm? 5cm 정도 되는 얇은 흙에, 그나마 우리 이 감독님이 물 주신다고 흙이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좀 심란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왕성한 세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 나무는 지금 단엽을 했는데, 이 단엽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정상적으로 자란 순이에요. 근데 이것이 해송하고 하등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벌써 3개의 순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올해 자라난 순도 한 4cm, 3.4cm 정도 아주 적절한 시기에 단엽을 해놔서 그것도 역시 만족할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묵은 잎을 갖다가 솎아주는데, 이 위에서 한번 여기 한번 잡아봐 주실래요? 이렇게 지금 빽빽해요. 만약에 단엽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은 금송을 이런 걸 보기를 진짜 힘들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가지가 멀어지고 잎도 길고, 그러니까 이 금송 보기가 힘들 텐데, 금송도 이런 식으로 액비 충분히, 거름 충분히 줘가면서 관리를 하면은 해송 못지않게 이렇게 짧은 잎과 그 다음에 가지를, 짧은 잎, 모든 분재의 기본은 마디 사이를 갖다가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 단풍나무 같은 경우도 전부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해왔잖아요.
이 소나무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나무도 뭐 일본에서 과거에 단엽을 안 해도 잎길을 뭐 짧게 만드는 삼화흑송이라든가 또는 뭐 촌초, 흑송 뭐 해가지고 이 해송 종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발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지가 알아서 짧아지는 것, 원래 품종이 짧아지는 것,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것은 손맛이죠. 예를 들어서 낚시꾼한테 그 금을 던져줘 가면서 아, 고기 잡으세요. 절대 안 하죠. 아니나 하는 사람도 하나쯤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한두 번은 할지 몰라도 그물로 잡으면은 어부고 그 다음에 낚시꾼은 일단 낚시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벌써 여기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나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이다라고 해서 단엽을 갖다가 안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거름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무가 지금 빽빽했는데 이 금송이는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실까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송이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쇠금자 쓰는 금송이 있어요. 이 금송은 정원수로 쓰이죠. 그래서 이파리가 길쭉길쭉 여자분들 스트레이트 파마 해놓은 것처럼 이파리가 그렇게 자라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고가로 쓰이죠. 고급 정원수로 쓰이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손을 대고 있는 이 금송은 비단금자 금을 쓰는 그런 금송이에요. 그래서 요 금송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피가 특이할 정도로 발달을 잘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갈 건데, 뭐, 여러분한테 이걸 지금 잎속기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금송도 이렇게 성장을 한다. 단엽을 해도 이렇게 된다. 거름만 충분히 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지, 무성한 가지보다도 이쪽은 조금 정리가 된 듯 잎 길이가 골고루 나 있어서 이쪽을 먼저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화면은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이 나무 특징은 일단 잎을 전부 다 솟고 나서 나무가 깔끔해진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엽을 한 잎은 지금 요 사이즈를 요 길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단엽 안 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분재원에서 해마다 와서 소나무 단엽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 80 가까운 연세가 80 가까운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해마다 이제 저희 집에서 이 단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제 잘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하면은 바로 와서 단엽을 하시는데 이게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 원래 잎은 해송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요 사이즈죠. 근데 단엽을 한 것은 지금 요 사이즈니까 보니까 사이즈가 한 요 정도 잘라내니까 지금 엇비슷해졌죠. 요 정도로 더 단엽을 안 했을 경우는 긴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이거 어째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나무 오래 1년 살고 죽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는 할 때는 미친 척, 못 본 척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데 문제는 가위가 잘 들어야 돼요. 가위 날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 잘린 면이 으깨지지 않도록 잘라줘야 이 자른 면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빨갛게 타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눈에 안 띌 정도로 자그만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6시간? 그 정도 걸린 거 아니에요? 어, 이 나무 묵은 잎들을 갖다가 전부 다 솎아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지들 그 가지들 중에서
3개, 4개 났던 것들, 그것들을 갖다가 전부 정리를 했어요. 나무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뒷모습입니다. 일단 이 뒷모습을 보면은 나무가 이 앞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나무 지금 수건부를 뒤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은 아주 빽빽한 숲을 연상을 시킵니다. 이 금송이다라고 하는 나무가 해송의 변이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소재를 갖다 구할 때 보면은 대개 접을 해서 생산한 것들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 취목을 해서 생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접을 해서 생산한 것하고 취목을 해서 생산한 것은 어떻게 다르냐? 접을 해서 생산한 것은 이 접한 부위 밑부분은 해송이 됐죠. 그리고 뿌리도 노출돼도 해송의 뿌리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에 뿌리 부분하고, 그러니까 대목 부분하고 윗부분이 언밸런스를 하게 되죠. 나중에 키워도 이 작품성이라든가 예술성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 보니까 요거 하나가 지금 눈에 띄네요. 그래서 접을 하더라도 아주 뿌리 바로 위에서 한 저접이다라고 그러는데, 낮을 저자를 쓰죠. 낮은 곳에서 한 접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이 취목을 해서 키운 걸 갖다가 배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대부분이 소재를 살 때는 가장 저렴하게, 그 다음에 작품은 명품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저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랄 생각은 없는데, 또 그게 경제의 원리이기도 하니까요. 가장 최소 투자를 하고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 근데 그게요, 모든 게 다 그게 가능하다라면은 세상에 가난하게 살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힘드는 거고.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줄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금송이다라고 그러면은 거의 황피 흑송하고 비슷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취목을 한 소재는 접을 한 소재에 비해서 그만큼 더 많이 지불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접한 싼 나무로 그냥 숲이 대충 보겠다라고 하면은 고접이 됐든 저접이 됐든 상관 않겠지만은, 그러나 작품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단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뿌리하고 줄기가 접한 부분에 해송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접으로 이런 소재가 나오지는 않죠. 여러분한테 이 나무 금송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금송을 제가 제일 처음에 아주 귀한 나무다라고 그러고 과대선전을 했죠. 근데 그 과대선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봤던 금송은 대개 외줄기로 올라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잘해봤자 쌍간이죠. 근데 이런 주립 형태로서 이렇게 완벽한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나무는 흔치 않습니다. 여기 아무리 그 잎을 주워내고 한다라고 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수피가 아주 기형적으로 발달을 하죠. 이 수형적으로 기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이 금송의 특징인데, 이 나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봐보세요. 화살나무 같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수피들이 해마다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 앞부분에 비해서 이 줄기의 그 수피의 흐름이 더 다이나믹하죠.
물론 이제 일본 현지에 가면은 이보다 더 발달한 이 수피의 금송들을 덜어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잠깐만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 나무 같죠. 옆모습도 그러네. 옆모습이 아니고 약간 측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북북서 이런 방향처럼 약간 한데 여기도 나무 모양이 이쁘네요. 어쨌든 이런 나무들은 이렇게 이 주립 형태로서 이 정도 격을 갖춘 나무들은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자, 그리고 이 나무는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이 주립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수피가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다라는 것, 그리고 대개의 금송이 단엽하지 마라. 나무 세력이 약해서 단엽을 하면은 가지가 마른다. 그러는데 이 나무는 지금 한 3cm 이 정도 사이즈 같은데 이 정도가 될 정도로 단엽을 했는데 마른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마른 가지가 하나도 없고 지금 이 길이가 일반적인 해송하고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아주 세력이 좋은 그런 작품이죠. 이 분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사기분이 아니고 마이카분이다라고 그랬죠. 마이카분도 굉장히 얇은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 세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다음에 분갈이 할 때는 지금 눈여겨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한층 더 격이 높은 모습을 여러분한테 이제 더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나무에 언제부턴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건 자신이 없어요. 고란초 같은데 잎 뒷면에 잎 전면에 보면은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요게 자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피를 망가뜨릴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싹 뽑아냈거든요. 또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 금송이니까 수피가 좀 이렇게 기형적으로 발달을 하고 그 기형적으로 발달한 수피 중심에서 수피가 물을 머금게 되니까 이끼가 자생을 하게 되고 그 이끼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줄기 두 줄기만 빼놓고는 전부 뽑아냈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이렇게 또 새로운 개체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을 뽑아냈어요. 뽑아냈는데 아마 뽑아내도 또 크겠죠. 뭐. 저 기존에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자, 숲이 뭔 바위 덩어리 같죠? 기형적으로 발달한 이 안반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대단한 숲의 모습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무 밑에서 올려다본 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나무 가지들이 지금 연륜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연륜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연륜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앞으로 이 나무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 수피들은 기형적으로 또 발달을 하면서 이 나무의 특징, 아름다움을 또 차근차근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 나무 대충 모습을 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금송이고요. 금송은
해송의 편의종으로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수피가 아주 잘 발달하는 나무죠. 근데 대개의 금송이 일관이나 쌍관으로 크는 데 반해서 이 나무는 오간으로 된 주립 형태고, 이 뒤에가 이렇게 옆에서 옆모습으로 볼 때 뒤에가 풍성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 앞에 보이는 주간하고 버금간은 부간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주립 형태의 금송을 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공언했던 대로 이런 나무를 보기가 아주 힘들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는 특이하게 요 밑부분에 고란초 비슷한 이런 풀들이 자라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가 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뽑아내도 계속 그 숫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금송 자체는 단엽을 하지 않는 나무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나무는 해마다 단엽을 해도 이 해송과 별 다를 바 없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거기다 대고 이 분이라도 이게 큰 걸 썼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이 얇은 분을 썼는데, 아무래도 마이카 분이라 일반 사기분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일반 사기분을 쓸 경우에는 이 마이카 분보다는 약간 더 깊고 또 큰 걸 써야 됩니다. 이유는 이 마이카 자체가 이 흙이 이 수분을 물을 주었을 때 이 마이카는 숨을 쉬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습기를 온전히 보존을 하는데, 사기분 같은 경우는 공기가 유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분을 갖다가 화분에서 빨아내죠. 그래서 이 마이카 분에는 이것이 적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 다음에 이 나무 도입 당시, 저희 집에 왔을 당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수령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구입할 당시나 지금 이 숲이 이런 것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은 혼생할만 대략 한 30년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도탈해서 나이는 제 아버님 나이 한 7, 80년, 80년 이상 한 100년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수필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금송을 한번 키워보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송하고 준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름 충분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름이 충분한 상태의 나무라고 그러면 단엽을 해서 마디 사이도 줄여가시고 잎 크기도 줄여가시면 돼요. 이상 여러분한테 금송 주립 명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동안 좋아요, 구독 꾹꾹 좀 눌러주세요. 자, 이상 예술분석은 이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